네, 그럼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거는 뭐 간단하게 저희 서비스 후기고요. 저희 취업 솔루션 같은 경우는 취업 준비생들이 준비하는 순서와 좀 동일하게 쉽고 직관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자기 분석 단계로 이 단계를 통해서 나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고요. 그 다음엔 기업 분석 단계로 나에 대해 알았으면 이제 다음 단계로 내가 지원하려는 기업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제 그 나를 알고 기업을 알고 두 단계를 건넜으면 다음으로 그 두 가지 데이터를 기반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최종적으로 면접까지 연습하는 그런 솔루션입니다. 네. 첫 번째, 자기 분석 단계의 특징을 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대부분 여러분들 뭐 자기 분석이라고 한다면 취업 진로 검사나 적성 검사, 직업 선호도 검사나 이런 것들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내가 지금 이미 대학생 특성상, 나의 전공이라든지 뭐 가야 할 길이 어느 정도 정해졌는데, 당신의 적성이나 뭐 이런 직업 선호도에 대한 검사보다도 저희들은 내가 떻게 하면 기업에 어필할 수 있는 나만의 특징이 무엇인지를 좀 분석해 주는데 초점을 맞춘 서비스고요. 그래서 크게 두 가지 나의 성격, 그리고 나의 경험적인 특성에서 각각 성격이라고 하면은 그 기업의 컬처 핏과 내가 맞는지 그런 부분을 좀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드리고요. 다음으로 이제 경험이라고 한다면 나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경험을 기반으로 직무적으로는 그 회사에 어떤 걸 어필해야 되는지 그거를 발굴해 드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기업 분석 단계에서는 요즘에 걱정들 많이 하시는 게 인공지능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기업 분석을 하게 되면은 좀 신뢰할 수 없는 데이터가 많다. 뭐 헐루시네이션 같은 문제들도 있고요. 최신 정보가 아니다. 이런 우려들이 있는데 저희들 같은 경우는 뭐 다트라든지 알리오라든지 이런 신빙성 있는 그런 공시보고서 같은 자료들을 활용을 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수업 분석 같은 이런 복잡한 강점 활용, 약점 극복 방안까지 도출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요. 다음으로 자기소개서 작성 단계에서는 질문의 의도를 파악하고 나면은 이제 나의 경험과 내 역량으로 초안도 생성해주고 AI를 통해서 교정 및 첨삭도 해주고 기타 기능들 여러분 뭐 맞춤법 검사, 글자 수, 기업명 오기제, 자기소개서 음성 듣기, 블라인드 위반 검사, 내 취업 활동 통계 뭐 등등 여러 가지 필수 기능들 좀 툴로서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면접 연습에서는 요즘 대부분 뭐 얼굴 인식이라든지 미세 움직임 분석, 표정 감정 분석 이런 쪽에 외형에 집중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외형 분석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의견들이 많더라고요. 그냥 면접 연습 그 툴을 쓰면서 화면을 바라보면서 애국가만 부르고 막 웃기만 해도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서 연습이 안 된다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저희들은 그래서 이런 외형 분석 대신에 나의 콘텐츠에 좀 주목을 해서 내 콘텐츠와 내가 가진 역량을 어떻게 하면 잘 전달할 수 있을지 좀 그거에 집중된 서비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뭐 내 정보를 바탕으로 면접 예상 질문을 생성하고요. 그 다음에 그 나온 예상 질문에 가장 잘 맞는 나의 답변을 준비하고 준비한 답변에 대한 완성도도 분석해보고 좀 반복해서 연습하고 전달력까지 점검한 후에 최종적으로 이제 실전과 같이 한번 연습해보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지금 한번 쭉 설명드린 거 뭐 어느 정도 개념만 숙지하신 후에 결국에 저희 실제 서비스 보면서 이제 설명 들으시면 조금 더 이해가 빠르실 거거든요. 그래서 바로 시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저희 서비스 홈페이지고요. 서울대학교 경력개발센터 홈페이지 내에서 링크로 접속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구글이라든지 뭐 이런 데에 나임 이렇게 검색하시게 되면은 네, 되고. 네, 이렇게 하단에 나오는 링크 통해서 클릭해서 들어가실 수도 있습니다. 네, 보시면은 먼저 여러분들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 제휴 서비스 다 등록을 하셨다고 알고 있는데 안 하신 분들 위해서 한 번만 설명드리면 SNS 일반 회원 로그인으로 네이버나 카카오 주로 사용하시는 거로 로그인 하시면 되고요. 저는 지금 샘플 계정으로 로그인한 후에 우측 상단에 제휴 탭 들어가신 후에 여기에서 네, 서울대학교 입력하시고 이메일 인증하기 버튼 통해서 여기에서 미리 자신의 서울대 이메일 입력하고 인증번호 발송하고 여기에 인증번호 넣은 후에 동의하기 하고 인증하기 하면은 바로 이용권이 발행되게 되고요. 그 이용권 통해서 저희 유료 서비스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첫 번째 메인 페이지부터 간단히 소개해 드리면은 저희들이 여기에는 주요 채용 공고들이 올라와 있어요. 저희 쪽에 이제 신청을 한 기업들의 채용 공고들이 올라와 있는데 여기에서 특징은 뭐 클릭을 통해서
네, 채용 공고를 열고 자기소개서 항목 미리 확인해 보고 공고 내용 같은 것들도 이 하단에서 미리 파악을 해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작성 먼저 들어가서 직무 선택하고 네, 지원 형태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면 네, 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회사에 대한 항목들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 바로 자소서 작성을 시작하실 수도 있는 네, 그런 채용 공고 페이지가 있고요. 조금 저희만의 특징이 있다면 여러분들 아마 좀 취업 준비 좀 해보신 분들이 계시다면은 자기소개서 항목 미리 보유하고 계시는 게 많을 거예요. 그랬을 때 뭐 도전 및 성공 경험이라든지 뭐 실패 및 난관 극복 경험이라든지 기업들이 물어보는 항목이 굉장히 비슷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들 백지에서 처음부터 다 작성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과거에 썼던, 잘 써뒀던 자기소개서를 해당 기업에 맞게, 왜냐면 내가 했던 경험 자체는 바뀌지 않는 거기 때문에 그 해당 경험에 맞게 이제 동일한 질문들을 하는 여러 기업에 자주 지원을 하실 텐데 그랬을 때 조금 더 편하게 내가 좀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기업들은 어떤 게 있지라는 거를 찾아주는 기능들인데 예를 들어서 이 동성 케미칼 같은 경우는 지금 4개의 자소서 항목을 써야 되는데 그중에 3개가 내가 써둔 기존에 써둔 것과 일치한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더 빠르게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죠. 그런 것들을 알려주는 이런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채용 공고는 여기 있는 것도 한번 이렇게 보셔서 지원할 기업이 있다면 지원하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 자주 방문하시는 뭐 자소서설닷컴이라든지 사람인 잡코리아 이런 데서 공고 있고 뭐 자소서 항목이 있다면 저희 쪽으로 직접 입력하셔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네, 공고는 이렇게 설명드리고요. 단계별로 이제 여러분들이 실제로 취업을 어떻게 준비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자기분석, 기업분석, 자소서 작성, 면접 연습 중에 첫 번째 자기분석 단계는 크게 두 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격과 경험에서 각각 나의 역량을 찾아주는데요. 저희들이 이 나의 성격, 나의 타고난 성격으로부터 기업에 지원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컬처핏이라고 연결을 했어요. 그 컬처핏이 어떤 거냐면 예전에는 기업들에서 채용을 할 때 직무 중심의 채용이라는 말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직무 중심의 채용이라고 해서 이 학생이 뭐 이 지원자가 얼마나 많은 경험이라든지 스킬을 가지고 있는지 중심으로 봤다면 이제 뭐 신입 퇴사율도 굉장히 높아졌고 조직에 적응하는 게 좀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컬처핏이라고 해서 이 사람이 실제 우리 회사에 들어와서 좀 잘 우리 조직의 문화와 어우러질 수 있는지 그런 것들도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걸 어떻게 찾아주냐면 여기 있는 이 조직 용량 검사 이 조직 융합 역량 검사를 통해서 보시면은 약 60개 정도의 문항에 대해서 MBTI 검사 같은 거 다들 해보셨죠? 그런 식으로 이런 60개의 문항에 대해서 설문을 모두 마치게 되면은 저희가 크게 두 가지 대인관계 유형과 팔로워십 유형에 대한 분석 결과, 특징과 보완점 등등을 제공을 해주는데요. 여기 이렇게 한 번만 검사를 해두면 추후에 기업 분석 단계에서 이 나의 성격과 이 기업의 특징에 맞는 컬처핏을 분석해주는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네, 좀 복잡해도 그냥 자기 분석에서 나의 성격 알아본다라고 좀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서 검사를 마치게 되면은 두 가지 아까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게 저희들이 그냥 막 만든 검사가 아니라 키슬러의 대인관계 유형 분석, 그다음에 로버트 켈리의 팔로워십 유형이라고 해서 이 조직 관계, 조직 내에서 서로 간의 관계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공신력 있는 그래서 아직도 실무에서 쓰이는 그런 검사 결과고요. 인터넷 보시면은 대부분 이런 거 뭐 한글 파일이라든지 이런 걸 다운받아서 하시는데 저희 쪽에서는 이거 클릭 한 번으로 간편하게 검사하시고 결과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은 당신의 이제 대인관계 특징, 사교형이다, 뭐 등등에 대한 특징과 보완점이 나오는데요.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고 내가 이런 사람이구나 하는 거에서 끝나지 않고 저희들은 이거를 자기소개서 항목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어필 전략에 대해서도 제공을 해드리는데요. 보시면 성격의 장단점 항목 같은 거 작성할 때 또 좀 굉장히 어려워하는 학생들이 많더라고요. 이 기업에서 성격의 장단점을 물어볼 때는 뭐 저는 좀 게으릅니다. 지각을 잘합니다. 뭐 거짓말을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말 기업의 입장에서 치명적인 그런 대답을 하면 절대 안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약간 타인으로부터 인정받고자 하는 욕구가 강한 성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귀하의 회사에 들어가서는 오히려 이런 나의 성격적인 특징이 타인의 평가를 고려하기 때문에 업무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긍정적인 태도, 그 다음에 자신에게 높은 기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긍정적인 태도로 발현될 수 있습니다. 와 같이 이런 식으로 성격의 장단점 항목을 구성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때 쓸 수 있는 나의 성격적인 특징, 뭐 이 중에 괜찮으신 거 한번 보시고요. 이런 방향으로 좀 어필할 수 있다라는 거를 좀 숙지하시고 나중에 항목에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팔로워십 유형 분석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팔로워십 특징과 함께 내가 생각하는 나의 모습, 다른 사람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과 함께 팀워크 특징 및 역량 어필 전략을 제시를 해주는데요. 대부분 학생들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걸 보면은 리더십에 굉장히 치중해가지고 작성을 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근데 실제로 기업은 리더의 역할은 한 20% 정도, 그리고 나머지 80%가 팔로워의 역할이다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팔로워십에 대해서도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약간 그 취업 준비하는 분들의 입장에서는 좀 이거를 간과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자신의 팔로워십 특징과 이 팀워크 역량을 어떻게 어필해야 될지 이런 것들도 한번 고려하고 꼭 나의 리더십만 어필할 것이 아니라 저는 팔로워로서 이런 회사의 뭐 조직이라든지 정책이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자기소개서 항목으로 물어보는 일들이 많거든요. 이 사람의 팔로워십 특징을 팔로워십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그래서 너무 리더십에 꽂히지 말고 그다음에 이런 나의 팔로워적인 역량은 어떤 게 있는지도 한번 읽어보시고 자기소개서 쓸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구성을 해두었습니다. 네, 그래서 나의 성격 역량은 뭐 이렇게 검사하고 이 결과들 한번 읽어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나의 경험에 대해서 정리하는 단계에서는 여러분들 이런 화면은 많이 보셨을 텐데 나의 학력 그리고 뭐 경력, 인턴 대외 활동, 뭐 자격증 수상 교육 같은 나의 경험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할 때 저희들은 단순하게 이런 스펙, 내가 뭘 했고 학점이 몇이고 뭐 어디 학교를 나왔고 이런 것들보다 조금 더 직업적 관점에서 나를 어필하는 걸 도와주기 위해서 이런 주요 활동에 대한 예시와 함께 아주 간단하게 세 줄 정도만 경험을 정리하라고 가이드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여기 예시를 보시면 자기소개서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글의 구조가 있어요. 바로 스타 구조라고 하는 건데 기업들이 이 사람이 했던 경험을 기반으로 이런 걸 물어볼 때 이 사람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과제를 직면했고 어떻게 행동해서 어떤 결과를 냈는지 그리고 뭐 발휘했던 역량은 무엇인지 뭐 등등 이런 구조의 글을 주로 쓰게 되는데 기업들이 여러분의 경험이라든지 이런 걸 자기소개서로 물어보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기업은 여러분이 과거에 했던 행동으로부터 이 사람이 우리 회사에 취업했을 때 동일한 유사한 상황에서 어떻게 행동할지를 굉장히 알아보고 싶어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업에서 여러분들에게 경험도 물어보고 자기소개서도 물어보고 면접도 물어보고 하는 게 과거에 문제가 닥쳤을 때 이 사람은 어떤 식으로 해결을 해 나가는구나 하는 네, 그런 관점에서 물어보는 거라는 걸 한번 숙지를 해두시면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스타 구조 기반으로 작성을 해두시는데 너무 어렵지 않게 여기 예시 보시면 네, 내가 어떤 역할, 뭐 어떻게 수행해서 어떤 결과를 냈다. 아주 간단하게 세 줄 정도 작성을 해두었죠. 이렇게만 작성해두면 저희들이 이 데이터를 끌어다가 나중에 자기소개서 작성에도 활용을 자동으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면접 질문이 나올 때도 나의 경험을 베이스로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단순하게 이렇게 뭐 세 줄 적는 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나의 경험을 조금 더 직업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저희들은 기업의 평가 주안점을 함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의 평가 주안점은 저희들은 NCS 직업 능력을 활용하고 있는데요.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통해서 내가 회사에 나는 문제 처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라는 거를 어필하고 싶다라고 할 때, 저 이렇게 잘 경험했으니까 문제 처리 잘하는 사람인데요? 수준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기업에서 생각하는 문제 처리를 잘하는 사람에 대한 평가 기준점, 평가 주안점을 제공해주고 있고요. 보시면 기업에서 생각하는 문제 처리를 잘하는 사람은 업무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로 인한 결과를 예측하고 다양한 대안을 비교 분석하며 새로운 아이디어를 고안해서 문제를 처리하고 그 결과를 평가해서 피드백할 수 있다. 이게 기업에서 생각하는 상수준의 문제 처리 능력을 갖춘 사람이고 여러분들이 이런 기업의 평가 기준을 좀 숙지하고 이 위에 세 줄 경험을 똑같이 적더라도 이런 걸 숙지한 채로 적으면 훨씬 더 나은 나의 경험 정리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평가 지표들 보고 이렇게 뭐 지우기도 할 수도 있고요. 뭐 이렇게 연결 지을 수도 있고요. 혹시나 내가 하수준에서 적지는 않았는지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의 경험, 기본적인 정보들 입력하고 세 줄 정도 스타 구조로 정리를 하시는데 그냥 정리하는 것보다 기업에서는
뭐 정보 능력이라든지 기술 능력은 이런 걸 평가 기준으로 잡는구나 하는 걸 보시고 이렇게 연결을 또 해두면요. 나중에 자소서 작성 단계라든지 이런 데서 또 활용이 되는데 그거는 다음 단계에서 설명드리고 여기서는 그냥 나의 경험을 어떻게 하면은 직업적 관점에서 잘 정리할 수 있다 정도만 숙지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정보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모든 정보들은 여기 저장만 해두면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후에 뒤에서 다 활용이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정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 여기 역량 대시보드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앞 단계 여기 두 가지 검사했던 결과를 여기 요약해서 나는 어떤 사람인지 나의 이 성격 검사 결과라든지 경험 정리했던 거 바탕으로 당신은 뭐 다양한 기술적 경험과 문제 해결 능력을 통해서 혁신적인 뭐 이거를 전문가로 그리고 사회적 책임감과 영어 커뮤니케이션도 능력도 보유한 사람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성격적으로는 뭐 어떤 사람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와 같이 평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까지 해서 나의 분석이 종료되게 되고요. 네, 다음으로 기업 분석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할 건데요. 먼저 민간 분석, 민간 기업에 대한 분석과 그 다음에 공공 분야에 대한 분석으로 나눠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민간 기업 분석 같은 경우는 뭐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이 상단에 기업명을 입력하고 나오는 기업명을 클릭을 하게 되면 네, 네, 이렇게 자동으로 다트와 연계해서 기본 정보 불러오시는 거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은 취업준비생에게 유용한 이런 링크들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뭐 홈페이지, 복리후생이라든지, 뭐 직무소개라든지, 뭐 직무소개 이런 데 하단에 보시면 이런 내용들 빠르게 보실 수가 있고요. 뉴스룸이라든지 홈페이지 막 직접 들어가서 복잡하게 안 찾으셔도 되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뉴스룸이랑 뭐 이런 것들만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이버라든지 뭐 구글이라든지 이런 데서 삼성전자 검색하면 대부분 주식이라든지 외부 언론의 시야에서 보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거든요. 근데 이 기업에서 직접 자기들이 제공하는 뉴스룸, 기업 뉴스에는 그것과 다른 어떤 차별성이 있냐면은 기업에서 자체적으로 우리 뭐 하고 있어요? 우리 앞으로 뭐 할 거예요? 뭐 잘하고 있어요? 라고 기업이 자체적으로 어필하고 싶은 그런 내용들이 여기 굉장히 잘 요약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업 분석하실 때 네이버나 구글에서 하시는 것보다 기업의 이런 보도자료라든지 뉴스룸이 자체적으로 있다면 이거를 읽어보시는 게, 이 기업은 지금 어떤 걸 어필하고 싶어 하는구나. 방향성이 어떤 거구나 하고 좀 파악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좀 파악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인재상 같은 정보들이 있는데요. 이 확인하기 링크 클릭하면 이 페이지에서 미션 정보들 복사해서 붙여넣기 하고 뭐 비전, 핵심 가치 이런 정보들도 마찬가지로 링크에 있는 내용들 가져올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좀 시간 관계상 직접 하나하나 하는 것보다 뭐 미리 분석된 대표적인 기업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SK텔레콤 기반으로 민간 기업 분석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혹시 제 목소리가 좀 빠르던지 그런가요? 한번 괜찮은가요? 네. 그러면 이대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그럼 조금 천천히 진행하고요. 여러분 한번 쭉 들으신 다음에 결국에 이제 그 이용권 발급 받으시고 직접 해보시다가 뭐 어렵거나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저희 홈페이지 메인 하단에 메일로도 문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블로그에 저희들 이용 방법이 있기는 해서 우선 시간 맞춰서 1시간 반 안에 끝내도록 네, 적당히 지금 좀 천천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민간 SK텔레콤 기업 분석 시작하면은 여기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인재상 정보들을 입력하게 되는데요. 뭐 없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그 인터넷이나 이런 데서 직접 찾아서 넣으셔도 되고요. 기업에서 제공하는 내용들이 있다면 여기 자기 그 복사해서 와서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업의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인재상을 우리가 왜 수집하냐라는 거를 봤을 때 이게 그 인재상 같은 부분은 특히 연결되는 게 기업의 컬처 핏,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을 좋아하는지가 좀 들어있는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정보들 입력을 한 후에 여기서 컬처 핏 어필 전략을 파악하는 버튼을 누르면 저희들이 네, 기업 분석 기본 정보랑 자기 분석 역량 정보를 바탕으로 컬처 핏 어필 전략을 분석을 하게 되는데요. 네, 보시면 지원자의 역량, 아까 우리가 성격 검사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용기 있는 양심, 성취 지향적인 태도라든지 이런 게 나왔을 때 회사와의 컬처 핏, 뭐 SK텔레콤의 어떤 부분과 부합을 한다. 그래서 어필 방법으로는 이런 목표 달성을 위한 뭐 구체적인 계획과 성과 사례를 설명해라. 와 같은 식으로 한번 쭉 읽어보면서 아, 이 회사에는 이런 인재를 좀 원하니까 나는 나의 역량 중에 어떤 걸 어필하면 좋겠구나. 라는 식으로 나의 컬처 핏, 이 어떤 걸 어필하면 좋은지를 체크를 네. 네, 다음으로 이제 직무 정보. 여러분들 그 중심의 채용, 뭐 직무 중심의 채용이니까 여러분들 뭐 직무에 대해서 굉장히 준비를 많이 해야 된다라는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직무 중심의 채용을 취업 준비생들이 어떻게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은 그랬을 때 채용 공고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직무에 대한 URL, 그 다음에 직무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뭐 직무 자격 요건 우대사항 같은 정보들을 입력을 한 후에 마찬가지로 직무 잡핍 분석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네, 여기 직무명이라든지 이런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네. 나의 앞 단계에서 자기 분석 단계에서 경험 입력했던 내용들, 그 다음에 이 직무 내용들을 바탕으로 실시간으로 이렇게 분석 결과를 제공을 해주는데요. 첫 번째부터 살펴보면은 KPI 분석 결과라고 해서 직무 평가 지표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KPI라는 단어들 아마 좀 관심 있으신 학생은 좀 아실 수도 있는데, 이 직무에 대해서 이 사람의 역량을 평가하는 평가 지표라고 하는 건데요. 예를 들어서 이 직무라고 한다면 어떤 평가 지표가 있고 이 지표는 어떤 것이고 여기에서는 어떤 것이 잘한 지표이다. 라는 것들을 제공하고 있는데 이것들을 여러분들이 활용을 하실 때는 아, 내가 이런 모델 성능 향상률이 중요하다면 뭐 자기소개서에 작성을 할 때 원래는 뭐 85%였던 거를 뭐 90%로 향상했다라는 식으로 조금 더 이제 그 정량적인 표현을 자기소개서에 넣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수치적으로 좀 통계적으로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야겠다라는 인사이트를 얻어 가실 수가 있고요. 뭐 그다음에 직무 역량 요소라고 하는 KSA 뭐 이런 쪽에서는 나의 지식 기술, 태도라고 해서 knowledge, skill, 그 다음에 attitude에 대해서 이 직무에서 내가 갖춰야 하는 지식과 기술, 태도는 어떤 게 있는지도 파악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잡핏 어필 전략에서는 내가 어필할 수 있는 직무 역량이 무엇인지 보시면 뭐 머신러닝, 딥러닝, 알고리즘 개발 이게 해당 직무에 어필하면 좋은 직무 역량이라고 했을 때 내가 앞 단계에서 적었던 나의 경험 중에서 어떤 경험이 이 역량을 어필하는데 뭐 좀 도움이 되는 경험인지 그리고 어필 포인트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뭐 복잡해 보이는데 아까 채용 공고에 있는 내용들 넣고 내가 뭐 추가적으로 기타적인 직무 정보들이 있다면 집어넣고 버튼 한 번만 누르면 이런 KPI, KSA, 자필 어필 전략을 통해서 내가 직무 중심의 채용을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 맞춤형으로 제공을 받을 수가 있고요. 이제 다음으로 사업 환경 분석 쪽 설명드리면요. 사업 환경은 저희들이 공시보고서를 지금 원클릭으로 열리도록 연결을 해 두었는데요. 선택 항목 최신 공시보고서 보기를 누르면 네, 이렇게 회사의 개요라든지 사업의 내용 같은 공시보고서가 원클릭으로 나오게 되고요. 취업 준비를 좀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요즘 유튜브라든지 뭐 컨설턴트 선생님들께 공시보고서를 보라는 말은 민간 기업 분석할 때는 다트 공시보고서를 봐라 라는 얘기는 굉장히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구체적으로 이 많은 내용 중에 어떤 부분을 어떤 관점에서 봐야 하는지는 좀 굉장히 좀 어려워하는 게 현실인데요. 그래서 저희들은 우선적으로 네, 홈페이지 보시면 여기에 네, 삭제를 하고 보여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 그 다음에 산업의 특성, 성장성, 경기 변동의 특성, 경쟁 요소, 뭐 국내외 시장 여건이라든지 뭐 경쟁력 같은 부분들, 네, 이것도 보시면 뭐 임원진 의견 같은 이런 내용들 카테고리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가지고 아 어떤 거를 내가 찾아야 되는구나라는 것들을 알 수 있도록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또 주요 항목에 대한 예시도 함께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연결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들도 함께 보고 싶으면은 공시보고서 보기에서 네, 이렇게 클릭하고 열게 되면 재무제표 이런 것들도 함께 뜨게 되고요. 여기서 내가 특정 내용들 클릭해서 공시보고서 연 후에 하나씩 지금 하는 거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 사업의 내용에서 산업의 특성 쪽 살펴보도록 할까요? 그럼 여기 가이드 보시면은
네, 산업의 특성을 입력해 주세요. 뭐 등등 해당 내용이 없을 경우 키워드를 통해서 검색해 주세요. 라는 것들이 있고요. 여기 사업의 내용에서도 직접 네, 산업의 특성 검색하면은 동일한 구조로 제공이 되어 있죠. 이게 지금 다트 공시보고서라고 하는 게 뭔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한번 설명을 드리면 이 국내에 상장된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년에 4번씩 이런 공시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는 그 회사에서 우리가 그 회사의 자신의 회사에 투자한 주주들에게 저희는 주식회사고 여러분들 을 위해서 뭐 우리 회사에서는 이런 일을 하고 있으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보고를 하는 거죠, 주주들에게. 그런 거라고 쉽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이 공시보고서 내용에는 이런 산업의 특성, 뭐 성장성이라고 한다든지 경기의 변동의 특성 및 계절성, 국내외 시장 여건 같은 정보들이 모두 들어있고 이게 체계적으로 공시보고서의 주 항목들을 정리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을 저희가 빠짐없이 여기 다 넣어둔 것이고요. 보시면은 뭐 성장성 같은 경우들도 동일하게 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경기 변동의 특성 같은 경우도 네, 여기는 연관이 없는 기업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고요. 국내외 시장 여건 등등 네, 이렇게 넣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사해서 넣은 후에 혹시나 이 정보가 좀 부족해 보인다. 아니면 내가 커스터마이징해서 데이터를 조금 더 넣고 싶다. 아니면 내가 지금 지원하려는 회사는 좀 소규모의 회사이다 보니까 공시보고서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이다. 라고 한다면 이 위에 있는 해시태그 버튼을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해당 키워드에 대해서 뭐 구글 인공지능을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할 수가 있고요. 이 내용들 중에 네, 복사해서 뭐 추가해서 이 하단에 추가를 하고 마음에 안 든다면 이렇게 새로 고침하게 되면은 키워드를 계속 새로 이렇게 추천을 해주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 회사의 산업의 특성과 관련된 데이터들을 내가 방금 공시보고서 그 다음에 이제 구글 인공지능과 좀 함께 해가지고 이렇게 불러오게 됐죠. 이 내용들 집어넣고 AI 분석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 내가 넣었던 기반 데이터, 그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이 원래 뭐 사전학습으로 가지고 있던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네, 이렇게 산업 변화 방향성 및 분석 결과에 대해서 제공을 해주고 있는데요. 네, 보시면 변화 방향성은 앞으로 뭐 초거대 AI 모델의 개발 및 활용, AI 기반 서비스 혁신, 뭐 에너지 효율화 및 비용 절감 같은 내용들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고요. 이걸 그냥 한번 읽어보고 뭐 분석 결과 이해,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및 면접에 어떻게 활용하면 되는지 저희 서비스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내가 데이터 넣고 분석한 거 보고 자소서에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볼 수 있다. 네, 전부 다 비슷한 결로 쭉 갈 겁니다. 그래서 네, 이런 내용들을 살펴보는 데서 끝나도 좋지만 저희들은 요즘 생성 AI를 좀 제대로 쓴다라고 한다면 네, 계속 이제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통해서 이제 좀 심층 적으로 좀 분석하는 네, 그런 기능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를 통해서 조금 더 내가 이 기업에 대해서 좀 딥하게 알아갈 수 있는 뭐 그런 기능 또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이 내용을 기반으로 심층 분석 버튼을 누르면 네, 이런 식으로 방금 나왔던 이 분석 데이터들, 그리고 내가 여기 넣었던 데이터들에 대해서 좀 대화를 할 수 있는 채팅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다들 뭐, 제미나이라든지, 뭐, 챗GPT라든지, 클라우드라든지 이런 것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랬을 때, 점점 이런 학생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인공지능에게 잘 질문하는 학생, 좀 질문이 서툰 학생, 어떻게 보면은 프롬프트를 만든다고 하죠. 그런 거에 대한 차이도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질문하는 거를 좀 쉽게 도와주기 위해서 여기에 추천 질문 또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보시면 여기 뭐 주요 핵심 키워드는 무엇인가요? 이런 것들을 물어보는 거를 간단하게 네, 이렇게 보실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포트폴리오 다각화가 목표로 하는 주요 산업군 분야는 어디인가요? 뭐 미디어와 엔터프라이즈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와 같이 이 입력 데이터를 기반으로 채팅을 할 수가 있고요. 뭐 다른 질문도 보고 싶다면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뭐 여기에 SK 뭐 텔레콤이 AI 시대에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이런 식으로 직접 채팅을 입력해서 뭐 질문을 받는 것들도 네, 여기 이런 것들도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이 추천 질문을 기반으로 꼬리 질문을 계속 물어봐도 되고 아니면은 뭐 여기에 직접 내가 채팅을 입력해서 질의응답을 받을 수도 있고요. 혹시나 여기 이렇게 저장해뒀던 내가 분석했던 내용이 굉장히 괜찮다고 한다면 여기 스크랩 기능을 통해서 마지막 질문이 조금 복잡했나 보네요. 네, 끊고 다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시 가서 심층 분석에서 네, 요런 그 사이에 결과가 나와 있었네요. 네. 뭐 요런 식으로 뭐 결과도 받아볼 수가 있고요. 네. 이거에 대해서 마음에 든다면 스크랩 버튼을 눌러서 스크랩하고 그러면 이쪽 우측 상단 스크랩 목록에서 내가 지금까지 분석했던 내용들에 대해서 이렇게 스크랩 결과를 또 확인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은 요 내용들 분석했던 것들 네, 여기 스크랩 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자유질문 통해서 직접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 아까 있던 뭐 이런 내용들, 네, 이런 것들을 뭐 질문하게 된다면 실제로 여기서 나오는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최상단에 보시면 사용 방법 한번 읽어보시고 어떤 식으로 내가 그 사업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분석을 진행하실 수가 있고요. 이 뭐 산업의 특성, 뭐 성장성, 경기 변동의 특성, 경쟁 요소 모든 항목들 동일하게 분석이 가능하고 특히 또 임원진 의견 같은 경우 좀 얘만 좀 주의 깊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어 네, 공시보고 보시면 여기 경영 진단 및 분석 의견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기업의 그 경영진 그리고 뭐 이사진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그 기업의 우두머리들이 하는 생각에 대해서 뭐 알 수 있는 방법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랬을 때 이쪽 이사의 경영 진단 및 분석 의견에 보면은 그들이 1년 동안에 우리의 경영 성과 요약이라든지 뭐 주요 경영 지표라든지 뭐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 된 것들이 있어서 이거를 보게 된다면 이 내용들이 결국 뭐냐면 그 기업에서 대부분 탑다운 형식으로 위에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그 아래 뭐 실무자라든지 팀장이라든지 실무자까지 쭉 우리 기업의 방향성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여러분들 숙지해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얘는 이런 것들을 분석 버튼을 누르면 실적 변화 원인, 성장성 방향,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자소서 및 면접에 대해서 바라봐야 되는지 좀 윗부분은 전체적인 기업에 대한 것들 그리고 이거는 정말 우리가 얻기 힘든 기업의 내부적인 정보들도 분석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위에 있는 사업 분석 방금 말씀드린 이런 형태로 모두 다 분석을 하고 난 후에 전체 사업 내용 분석을 진행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그 좀 복잡해서 한 1분 정도 소요가 돼서 저희가 미리 좀 분석한 결과로 설명을 드리면요. 먼저 수업 분석이라고 해서 그 기업의 강점, 약점은 무엇이고 그때의 기회와 위협은 무엇인지 아마 이거 아직도 그 뭐 십자가 그리고 강점, 약점 뭐 종이로 적고 하는 것들이 아니라요. 위의 단계에서 다트 데이터 기반으로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은 네, 수업 분석 결과도 자동으로 나오고 이 기업에서 우리가 강점은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약점은 또 어떻게 극복을 해야 되는지 또한 체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사업 내용 또한 확인을 해 보실 수가 있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게. 여러분들 그 요즘에 인공지능 많이 사용을 해 보시면은 요즘에 그 할루시네이션이라든지 뭐 과거 데이터를 학습해서 뭐 최신 데이터가 반영이 안 된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우려가 크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런 다트 정보들 자기가 직접 넣고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이런 데서도 최신 데이터를 기반으로 집어넣기 때문에 너무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는 조금 덜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제휴대학교들에서 좀 사용하고 계실 때 보면 이렇게 자기가 직접 복사해서 넣는 게 좀 귀찮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신규 기능으로 아마 한 일주일 이내로 저희가 지금 실제 서비스에 반영될 것 같은데 지금 현재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존 버전은 지금 설명드렸던 버전은 저희들이 하드 버전이라고 해서 필요한 부분만 직접 발췌해서 입력하는 방금 설명드린 방법이고요. 자동 수집 방법에서는 저희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그 기업 분석 들어가서 내가 분석하고 싶은 뭐 경영진단, 재무정보 이런 버튼들 뭐 빼고 싶은 거 빼고 추가하고 싶은 거 추가하고 요약 레벨 간단하게 혹은 자세하게 선택한 후에 분석 시작 버튼을 누르면 여기에서 자동으로 다트 공시 데이터를 불러와서 일목요연하게 좀 요약을 해서 제공해드리는 네, 그런 서비스도 지금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결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는 바로 쓰실 수 있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사업 제품 개요 및 주요 제품 서비스에 대해서 팩트, 이거는 공시보고서에 들어있는 내용들, 그 다음에 인사이트를 통해서 취업 준비할 때 뭘 봐야 되는지, 뭐 팩트와 인사이트 마찬가지로 사업 방향성, 성장 가능성, 핵심 과제 및 리스크, 수업 분석도 굉장히 간단하게 지금 나온 거 보실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취업 관점에서는 내가 선호하는 인재상 강조해야 할 역량,
등등 이렇게 간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사업 분석에 대한 내용 이어서 다음 단계 설명드리면 저희들이 트렌드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기업 뉴스와 관련된 내용들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 여기 우측 상단에 검색 주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관련 사업 및 산업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저희들은 여기 사업의 방향, 그 다음 사업 현황, 그 다음에 산업 동향과 관련된 뉴스들만 모아뒀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제공을 드리는 이유가 SK텔레콤 기업 분석하려고 여러분들이 네이버에 예를 들어서 들어갔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나오는 게 SK텔레콤에서 뭐 요금제가 뭐가 새로 나왔어요. 어떤 이벤트예요. 주식이 얼마예요. 등등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사업 분석할 만한 게 아닌 정보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분들이 좀 중요하게 생각할 사업의 방향이라고 한다면 신년사 관련된 뉴스들을 통해서 1년 동안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되고요. 사업 현황이라고 한다면은 뭐 여러 가지 뭐 다른 뉴스구나. 네, SK텔레콤 관련된 뭐 이런 내용들 나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산업 동향이라고 한다면 전체적인 통신사 관련해서 어떤 네, 이슈들이 있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방금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클릭 통해서 그냥 뉴스 하나하나 바로 읽어보셔도 되고요. 시간이 없다면 저희들이 이렇게 네, 요약 보기를 통해서 지금 요약 보기가 제공되는 언론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네, 세 줄로 요약된 내용 빠르게 보고 원할 경우 네, 저장해서 언제든 볼 수 있는 스크랩된 뉴스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혹시나 여러분들이 이 스크랩 기능 잘 활용하시면은 뭐 하나의 타겟 기업을 뭐 저학년 때부터 선정하고 난 이 기업에 꼭 가겠어 라고 해서 이렇게 저장을 계속해서 모으다 보면은 이렇게 연도별로 SK텔레콤의 신년사는 어떤 식으로 발전했는지 이런 것도 한번 보는 것도 좀 기업 분석에 도움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뉴스도 활용해 보실 수가 있고 관련 사업 및 산업 외에 AI 추천 핵심 키워드를 통해서는 네, 뭐 통신, 데이터, ICT 뭐라든지 이거 새로 할 때마다 계속 추천 키워드가 새로 나오게 되는데요. 뭐 5G, 디지털 서비스 같은 뭐 어떤 색다른 좀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정리하면은 좀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겠지만 기업 분석할 때 기본 정보들, 미션, 비전, 핵심 같이 통해서 이 기업의 뭐 존재 이유, 그 다음에 인재상 같은 정보들을 기반으로 나의 컬처 핏 어필 전략 찾아주고요. 그 다음에 채용 공고에 나와 있는 직무 내용을 통해서 이제 직무 분석도 하고 그 직무 분석한 걸 넘어서 나의 역량을, 나의 경험을 어떻게 어필해야 되는지도 제공을 해주고 있고요. 다음으로 사업 환경 쪽에서는 이제 기업에서 진행하는 사업과 관련된 분석들, 뭐 임원적인 의견 특히 중요하다고 아까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수업 분석이라든지 강점, 약점 극복 방안까지 파악을 해봤고, 마지막으로 뉴스를 통해서 트렌드까지 파악할 수 있는 기능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 다트 기반 사업 분석 제가 그 삼성 SDS 다니고 있는 뭐 친구한테 물어봤는데 자기네 이제 뭐 본부장님이라든지 뭐 하는 얘기랑 아예 똑같은 게 여기 다 들어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시기 전에 면접 가시기 전에 이런 키워드 이 기업에서만 사용하는 용어들 특히 그러게 뭐 LG랑 삼성이랑 각각 똑같은 제품인데도 지칭하는 용어들이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좀 숙지하면서 보시면 더 좋습니다. 방금 제가 말했던 내용들 여기 활용 팁이라든지 이런 데도 나와 있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기업에 따라서 뭐 이런 네, 용어 전동 킥보드, 전동 휠 이런 것들을 LG 에너지 솔루션에서는 뭐 LEV라고 하고 삼성 SDI에서는 어떤 식으로 부른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니까 한 번쯤 좀 숙지를 해서 기업 분석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민간 기업 분석은 다트 기반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고요. 저희들이 공공기관은 조금 따로 설명을 드리는데 그 이유가 공공기관은 이제 민간 기업처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트 공시보고서 제출의 의무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상장되지 않은 기업들이 대부분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은 저희들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이라고 해서 뭐 여기 알리오라고 하는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들을 연계해서 이렇게 모두 다 이렇게 불러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나머지 미션 비전 핵심 가치 통해서 컬처 핏 확인하고 직무 정보 통해서 잡핏 확인하는 건 동일한데 좀 다른 부분이 사업에 대한 분석이 조금 다릅니다. 네, 이 부분은 공시보고서 대신에 저희들이 실무자가 직접 작성한 사업명, 사업 내용, 그 다음에 사업 핵심 키워드를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분석 결과 이해랑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한 것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고요. 저희들이 사업명, 사업 내용, 사업 핵심 키워드를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 이거는 진짜 저희 솔루션밖에 제공을 안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를 살펴보시면 좋은 게 어찌됐든 여러분 기업 분석할 때 항상 숙지를 하셔야 되는 게 기업은
사업 단위로 돌아가고 있고요. 그 사업이 한두 가지가 아니라 조폐공사를 지금 예로 설명을 드리는데 대부분 면접장에 가면은 요즘에 그 대부분 취업준비생들이 굉장히 그 좀 안일하게 생각하고 좀 대충 준비를 하는 게 기업 분석이거든요. 굉장히 내 자기소개서 열심히 쓰고 면접 때 말하는 스피킹이나 이런 거는 중요한 걸 알기 때문에 열심히 준비하는데 정작 기업에 대해서는 뉴스 몇 개 읽어보고 아 이런 기업 이런 기업 하고 가는데 예를 들어 조폐공사를 아까 설명드린다고 했을 때 옆자리에는 그냥 여기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만드는 회사 아닌가요? 정도 수준으로 알고 오는 학생과 실제로 뭐 조폐공사가 영위하는 사업, 여권, 주민등록증 이라든지 뭐 기념주와 기념 메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는 학생은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사업 단위로 조폐공사에서 하는 사업 하나하나 그냥 읽어만 보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요. 보시면 아빈 사업이라고 했을 때 조폐공사에서 기념 주화라든지 기념 메달, 훈장 이런 것도 만들어? 그럼 무슨 일을 할까라고 했을 때 기념 주화 버튼 클릭하면은 기념 주화가 뭐 광복 80주년에 뭐 이런 추첨을 통해서 돈을 또 이런 식으로 뭐 금화, 은하 이런 걸 판매를 해서 돈을 벌고 있구나. 네, 뭐 아니면은 뭐 예전에 제가 알기로 뭐 BTS라든지 이런 쪽이랑도 협업해서 조폐공사에서 하고 있는 거 봤고요. 이런 굿즈, 굳이 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만드는 거 외에도 뭐 이런 것들 수익성 고민 통해서 예술형 주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뭐 추진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으면 면접장에 갔을 때 죄송합니다. 네. 그 보시면 네. 그랬을 때 면접장에 갔을 때, 화폐를 제조하는 쪽에 그 인력만 채용을 하는 게 아니거든요. 혹시나 뭐 기념주와 기념 메달 혹은 은행권이라든지 뭐 수수료 특수용지 이런 분야에 지금 사람이 뽑았는데도 공기업 채용 보시면은 대부분 직무 단위가 뭐 기술 직무 뭐 아니면은 뭐 경영이라든지 뭐 아니면 제조라든지 이런 식으로 뭉뚱그려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가기 전까지 이쪽에서 뽑는지 뭐 이쪽에서 뽑는지를 알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공기업의 모든 사업에서 어떤 걸 진행하는지 마찬가지로 여기 있는 거 보고 이슈 분석 한번 눌러서 이제 기초 분석 결과 보고 얘도 마찬가지로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심층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 모두 진행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내용들 전부 다 숙지하고만 가더라도 옆자리에 화폐 만드는 데 아닌가요? 하는 그런 경쟁자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파악하고 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민간 기업 이랑 공공기관 분석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고요. 그렇게 해서 나를 알고 기업을 알고 두 단계가 끝났다면 이제 실제 여러분들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 네, 보시면 아까 채용 공고 통해서 바로 넘어와서 여기 이제 자소서 항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여러분 채용 공고에 있는 이 항목 복사해서 넣고 분석하기 버튼 누르면 네, 이렇게 이 자소서 항목에 대해서 기업이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묻는 의도가 무엇인지,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과 요구하는 직업 능력은 무엇인지 저희들이 의도를 분석해서 알려줍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이 달성하기 어려운 수준의 목표를 세우고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 경험에 대해서 서술하시오라고 했을 때 이 질문의 의도와 뭐 보시면 뭐 업무성과 창출 잠재력을 갖추었는지 파악하기 위한 질문입니다. 기대사항 직업 능력 같은 것들 제공하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에서 말하는 직업 능력은 앞 단계에서 보여드렸던 이제 NCS 직업 능력을 저희들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질문에서 요구하는 직업 능력을 보신 후에 더 나아가서 어, 이 질문에 요구하는 직업 능력이 이렇다면은 당신의 경험 중에서는 어떤 거를 이 질문에 맞춰서 쓰는 게 좋습니다. 라고 이렇게 추천을 해주는데요. 어, 여기서 추천되는 경험을 하나씩 이렇게 보고 뭐 두 가지 정도가 떴네요. 그러면 이번에는 이 경험을 기반으로 이 질문에 답변을 해야겠다라고 한다면 이 질문 클릭하고 이 경험 클릭하고 경험 기반 초안 생성 버튼을 누르면 네, 저희의 인공지능이 이 질문, 그리고 나의 경험에 대한 파악한 이 인공지능이, 네, 이렇게
기본적인 초안을 생성을 해주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여기 주의 문구 보시면은 인공지능이 생성한 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이 생성한 초안이다. 그러나 그대로 제출하지 말고 구조나 아이디어 발굴, 창의적인 사고를 돕는 도구로 참고하라고 나와 있는데요. 저희들이 이런 주의 문구를 써둔 이유가 요즘에 굉장히 우려하시는 게 인공지능을 사용만 해도 그냥 탈락이 된다라든지 이런 우려가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실제 뭐 금융공기업 쪽에서 이제 면접관으로 들어간 쪽에 물어봤는데 어떤 식으로 그럼 정말 인공지능을 활용했을 때 그거를 체크를 하고 그걸로 이제 어, 탈락이 좌지우지 되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자기가 이렇게 면접 그 자기소개서를 잔뜩 보고 받아서 이렇게 읽어보는데 그 하단에 작게 나와 있대요. 이 자기소개서는 이제 그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으로 고려된, 뭐, 확률이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자기소개서 내용을 봤을 때, 누가 보더라도 이 내용 자체가 그냥 인공지능이 써준 거 아무것도 수정도 안 하고 그대로 냈는지, 그리고, 그러면은 굳이 그렇게 안 써 있어도 티가 나기 때문에 바로 탈락하게 되고요. 여기 혹시나 인공지능이 썼다고 나와 있어도 그 위에 내용 자체가, 정말 좋고, 뭐 글 쓰는데 인공지능에 조금을 도움을 받았을 뿐이지 이 사람이 했던 경험이라든지 뭐 생각하는 방식이라든지 문제를 해결할 때의 태도 이런 것들이 괜찮다면은 그거는 아예 고려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사람이 무엇을 했고 그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이 중요하지 그 아래 써져 있는 인공지능이 썼냐 안 썼냐는 그냥 보조적인 수단을 한다. 이렇게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여러분들의 큰 우려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초안 생성 기능을 제공드리는 이유는 아무리 막 공부를 잘하고 똑똑한 학생도 가장 어려워하는 게 이런 상황이거든요. 자기소개서 항목 딱 주고 그 다음에 빈칸에 500자로 쓰세요. 라고 하면은 굉장히 어려워하는데 그랬을 때 이 정도 초안만 있더라도 여러분이 뭐 글의 구조는 이런 식으로 앞에는 뭐 하고 뭐 중간에 이런 내용 들어가고 결과적으로 마지막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면 되는구나. 라는 전체적인 글의 구조를 어떻게 구성해야 되는지를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내용이 저희가 그냥 가짜 얘기를 만든 게 아니라 아까 경험 보시면은 라인 트레이서 개발, 뭐 팀장, 그다음에 독립적인 업무 구조와 원활한 소통을 위한 협업 체계 구축, 그다음에 참여율 100%로 개선해서 목표를 상향 달성했다. 이런 내용들이 들어가 있다면 이 자소서 내용에도 네, 라인 트레이서 개발 프로젝트 팀장 내 역할 들어가 있죠. 그다음에 팀원의 참여율을 100% 끌어올렸다. 그 방법은 뭐 원활한 소통과 협업 체계를 구축해서 끌어올렸습니다. 뭐 등등. 그다음에 단순하게 뭘 넘어서 목표 이상으로 달성을 했고 결과적으로 뭐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에서도 높은 목표 설정의 중요성과 전략적 접근성의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이런 것들은 앞으로 귀하의 회사에 들어가서도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와 같이 좀 완성도 있는 글의 구조가 완성이 된 걸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글의 구조 만들고 초안 만드는 건 인공지능에게 시키시고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내가 실제로 했던 구체적인 좀 디테일들 그런 것들 뭐 앞뒤로 추가를 하고 얘는 좀 이 글이 좀 이상한데 하면 앞뒤로 고치고 그런 데 집중하실 수 있도록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도 굉장히 아낄 수 있고 여러분들이 처음 이제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막막한 부분들 좀 최대한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기능들 제공드리고 있고요. 또한 자기소개서 좀 여러 개 써보셨던 학생은 아마 느끼실 텐데 기업들이 물어보는 질문이 거기서 거기인 경우가 비슷한 질문을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도전 및 성공 경험, 뭐 아니면 공동체 생활, 성격의 장단점, 사회 경험, 뭐 직무 관련 경험, 실패 및 난관관 극복 경험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 토시만 조금씩 이 항목 조금씩 바꿔서 질문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어, 그랬을 때, 여러분들 아예 처음부터, 그냥 모든 기업의 처음부터 백지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 게 아니라, 도전 및 성공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 질문에 대해서 과거에 내가 굉장히 잘 써뒀던 자기소개서가 있는데, 그거 기반으로 해당 기업에 조금만 커스터마이징해서 제출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걸 좀 할 때마다, 뭐, 한글 파일이라든지 워드 파일, 클라우드 이런 데 하나하나 들어가서 안 찾으셔도 되도록, 여기에서 동일한 질문 의도로 작성한 과거 나의 자소서 모두 이렇게 찾아주고 있고요. 그래서 도전 및 성공 경험에 대해서 내가 과거에 썼던 자기소개서 중에 이번엔 요 내용 기반으로 좀 처음부터 좀 시작하면 좋겠다라고 하시면 참고하기 버튼 누르면 네, 이렇게 자소서 작성란에 복사가 돼서 동일한 질문을 하는 여러 기업에 조금 더 빠르게
제출하실 수 있는 그런 기능적인 것들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더해서 여기 참고자료 보시면 뭐 앞 단계에서 자기 분석이랑 기업 분석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나의 성격의 장단점 항목 쓸 때 이렇게 네, 이렇게 특징 및 보완점 아까 나왔던 거 그대로 이렇게 팝업 띄워놓고 보실 수가 있고요. 여기 기업 분석 같은 경우에도 뭐 사업 환경이라든지 산업의 특성 아까 분석했던 내용들이 있는데 기업과 관련된 내용 이렇게 보면서 써야지 하면서 이렇게 제공도 드리는데요. 저희들이 이렇게 팝업으로 제공드리는 이유가 해당 기능이 없을 때는 뭐 기업 정보 같은 경우에는 기업 홈페이지, 직무 정보 같은 경우에는 채용 공고, 네이버 뉴스, 뭐 사업 환경 여기 탭을 많게는 10개, 20개씩 띄워놓고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그렇게 안 해도 이 앞 단계 기업 분석만 잘 해두시면 여기서 쉽게 클릭 통해서 보시면서 쓰실 수 있도록 제공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어, 다음 단계 이 버튼 하나하나씩 기능 간단하게 설명드리기 전에 좀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 게 그러면 이거 기업 분석을 무조건 다 하고 자소서 작성으로 넘어가고 이거 앞에 다 해야 되냐라고 좀 너무 오래 걸린다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 이거만 해도 되고요. 이거만 해도 되고 이거만 해도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없으시면 자소서 쓸 때 이 항목 이걸로 해서 내가 과거에 써둔 경험으로 뭐만 하셔도 되고 뭐 이 블라인드 위반 체크만 하셔도 되고 등등 각자 사용을 하셔도 되는데 추천드리는 거는 모두 사용하면은 조금 더 시너지가 난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어서 쭉 설명드리면 이 자기소개서 내용이 얼추 완성이 되었을 때 이거에 대한 검증도 저희들은 단계별로 모두 제공을 드리고 있는데요. 기업명 오기제라고 해서 현재 SK텔레콤에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 내가 삼성전자 자기소개서를 복사해서 여기 붙여넣기 하고 비슷한 항목이기 때문에 작성을 했어요. 근데 놓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뭐 은행권 같은 경우는 우리은행 자기소개서나 신한은행 자기소개서나 비슷한 내용을 물어보는 게 많기 때문에 우리은행 자기소개서 신한은행에 제출해서 복사해서 내다가 실수로 이름 하나 안 지운 거 그랬는데 면접까지 간 경우들 굉장히 많거든요. 저희들은 그랬을 때 기업명 오기제 기능을 통해서 네,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기 주요 기업 기준들, 뭐 상세 기업 기준들이 있죠. 뭐 이렇게 빠르게 체크, 꼼꼼히 체크를 통해서 내가 지금까지 지원했던 요 기업명도 전부 다 체크가 가능하고요. 네, 보시면 이 삼성전자를 일부러 경쟁사 언급을 위해서 넣었다면 유지하기 누르시면 되고 잘못 들어가 있다면 이렇게 치환하시면 현재 지원 중인 기업명으로 자동으로 변경이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기업명 오기 전에 이렇게 진행이 되고 블라인드 위반 검사 아마 공기업 공공기관 준비하는 학생들은 잘 아실 텐데 요즘에 사기업으로도 좀 확대가 되고 있다고 저도 알고 있고요. 블라인드 위반 검사라고 해서 그 성별이라든지 뭐 아니면 출신 지역, 종교, 뭐 가족 관계 이런 정보가 자기소개서 내용에 조금이라도 뭐 출신 대학도 그렇고요. 들어가 있기만 해도 바로 뭐 이 사람이 얼마나 잘 썼고 괜찮은 지원자고 간에 무조건 그냥 공정성 때문에 탈락의 사유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블라인드 위반 검사도 체크를 해주는데 예를 들어서 네, 학교명 이렇게 들어갔다든지 뭐 중심 SK 네, 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다라고 한다면 블라인드 위반 검사를 눌렀을 때 네, 보시면 네, 서울이 또 지명이라서 지역도 떴네요. 지원자의 출신 지역, 출신 학교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 네, 아랫부분 보시면 가족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된 걸로 의심됩니다. 와 같이 나오고 있고요. 어, 제출하시기 전에 이런 거 한 번씩 꼭 체크해 보시고 그 외에도 혹시나 뭐 성명, 출신 학교, 지역, 성별, 연령, 가족 관계, 종교별로 뭐 특히나 성별 같은 경우에는 뭐 군 복무 사병 경험 이런 것들은 남자의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뭐 그런 것들로 뜬다든지 뭐 그렇게 뭐 누가 봐도 뭐 남자의 이름이나 여자의 이름이 나온 경우 이것 또한 성별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가 포함되었다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기재하면 안 된다라는 것들을 한번 이렇게 쭉 읽어보시면 조금 더 블라인드 위반 검사에 걸리지 않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단계 네. 보시면 문장 교정 기능인데요. 이 기능을 통해서는 뭐 맞춤법 검사뿐만 아니라 자기소개서라든지 이런데 좀 어울리지 않는 뭐 좀 그런 틀린 단어들 뭐 이런 것들 교정해주는 기능 제공하고 있고요. AI 첨삭 기능을 통해서는 해당 문장에 대해서 뭐
첨삭 문장. 이것도 실제로 하실 땐 여러분 다시 분석하기나 버튼 누르시면 됩니다. 보시면 첨삭 문장, 문장별로 수정 전, 수정 후, 첨삭 의견, 뭐 이런 걸 추가해서 협업의 깊이를 강조했다. 그 다음에 총평 개선 의견 참고사항을 제공드리고 있는데, 저희 솔루션 통계에 보면은 AI 첨삭 기능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 요즘 학생들이 굉장히 스스로 내가 비대면으로 24시간 언제든 이런 걸 해보고 싶기를 원하고, 뭐 그런 수요가 조금 반영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자소서 완성하신 후에 첨삭 기능을 통해서 문장별로는 어떻게 수정을 하면 더 나아질지, 이거는 여러분 그리고 말씀을 드리게 절대적인 정답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수정 전 수정 후 이 AI의 추천을 보고 구체성을 더했다고 하는데 이게 더 나은 단어 같은데 하면 여러분들이 취사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뭐 격려하고 지원하여 뭐 이런 걸 쓰면은 더 좋겠다라고 하시면은 그대로 옮기시면 되고, 그게 아니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원래 문장으로 결국에는 인간이 스스로 판단을 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여기 총평, 개선 의견, 참고사항 내용 보시면은 저희들이 이거를 실제 취업 컨설턴트 선생님들께도 꽤 많이 보여드렸는데, 자기들이 취업 준비할 때 말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하다고 말씀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어, 기술을 적용한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기술적 난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서술을 해라. 어떤 방법론이나 도구를 사용했는지, 뭐 프로젝트 관리 기법, 커뮤니케이션 툴, 뭐 등등, 측정 가능한 성과를 추가를 해라. 와 같이 수치 이런 것들 중요하죠. 그 다음에 구체성을 강조해라. 뭐 등등, 뭐 동기부여된 사례를 넣으면 더 돋보일 것이다. 네, 이런 내용들도 한번 읽어보고 맞는 말이네. 내가 이런 부분에서 좀 부족했네 하시면 직접 보시고 추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뭐 메모 간단하게 하실 거 있으면 그냥 저희들이 메모 기능도 좀 넣었고요. 뭐 자세한 첨삭 결과 이런 것들 혹시나 여기서 복사해서 막 백업 하실까 봐 이런 거 추가해 놨고, 그다음에 듣기 기능을 통해서는 내가 작성했던 자기소개서를 한번 들어볼 수가 있는데요. 저는 아두이노 기반 라인 트레이서 개발 프로 네, TTS 음성 나오는 거 들리실까요? 네, 보시면은 네, 내가 썼던 자기소개서 내용을 한번 들어보는 이유는, 이게 계속 글만 이렇게 쓰다 보면 내 글에 갇혀서 반복되는 단어라든지 어색한 표현이라든지 이런 걸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번 썼던 거를 들어보면서 내가 여기서 단어를 반복했네. 이거는 좀 들어보니까 어색하네 하는 거를 좀 찾아볼 수 있는, 뭐 원래는 막 소리내서 읽어보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클릭 한 번으로 속도 조절해서 들어볼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 마이크 켜져 있으신 것 같은데. 네네. 네네.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여기 핵심 키워드, AI 첨삭 버튼 누르면 여기에 내 자기소개서에 들어있는 핵심 키워드를 보고, 면접관들은 뭐 어떻게 생각을 하는구나, 뭐, 내 자기소개서를 보면 이렇게 생각을 하겠구나 하는 키워드 좀 추출할 수가 있고요. 글자 수 통해서 적정 글자 수, 지금 600자, 500자라고 한다면은 이런 것들 또 뭐 내가 맞춰서 뭐 글자 수 바이트 늘어나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여기 물음표 버튼 누르면은 제한 글자 수에 어느 정도 작성하면은 좋은지, 자유 양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분량으로 조절을 해야 되는지 팁들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원래 뭐 맞춤법 검사하려면은 뭐 네이버나 부산대 맞춤법 검사기 가서 쓰시고, 글자 수는 글자 수 체크하는 데 가서 쓰시고, 뭐 기업명 오기제 블라인드 다 왔다 갔다 하면서 쓰셨는데, 저희들은 여기에 내용 넣고요. 한 번씩만 버튼 누르면 모든 자기소개서 검증 전부 다 할 수 있도록 제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기소개서 작성하실 때 폴더 관리만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대부분 클라우드 쓰시더라도 이렇게 폴더처럼 쓰시는 데는 많이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보시면 뭐 내가 공공이라든지 대기업이라든지 금융이라든지 최종 합격 뭐 관리 폴더 생성해가지고 추가적으로 AI 뭐 스타트업 뭐 이런 식으로 폴더도 만들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폴더 만든 후에 내가 지원했던 기업들 이렇게 넣으면은 이렇게 관리도 되고 최종 합격 카테고리도 바꿀 수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 좀 편리하게 관리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제공하는 기능도 부가적으로 있으니까, 이것도 좀 잘 사용해서 자신의 생각하는 그 트리 구조에 맞게 이렇게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 자기소개서 관리 기능인데요. 저희들이 이 관리 기능을 만든 거에는 크게 기존의 대부분 솔루션들은
기업 중심의 통계를 제공을 하는데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라고 한다면 어느 학교, 어느 성별, 어느 전공의 학생들이 삼성전자에 많이 붙었는지를 제공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이미 뭐 대학교라든지 성별이라든지 뭐 전공이라든지 이런 게 다 정해진 후에 그런 통계를 받아봤자 그냥 뭐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나의 실력을 키우고 내가 합격률을 높이는 데는 그런 통계들은 내가 거기에 맞는다면 합격 확률이 높은가? 뭐 만약에 나 같은 사람이 많이 떨어졌다면 나 써도 안 되려나? 막 이런 자신감의 여부에만 영향이 있지. 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발전시키는 데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은 나의 통계를 지금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지금까지 내가 작성했던 자기소개서 기반으로 유형별, 업종별, 직무별, 지원 및 합격 현황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예를 들어서 나는 사기업 쪽에서는 대부분 떨어지는데 공공기관 쪽에서는 굉장히 합격률이 높다라고 한다면 나의 앞으로의 지원 전략을 좀 사기업 대신 공기업으로 가야겠다. 라든지 뭐 아니면 업종별, 직무별로도 마찬가지겠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연도별 지원 현황, 합격 현황, 작성 노력 그리고 최다 사용 단어를 통해서 내 자기소개서에 있는 모든 단어들 이렇게 뭐 클라우드로 워드 클라우드로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거 통해서 뭐 한번 읽어보고 작성 노력들 이런 것들도 통계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자기소개서 검색기를 통해서는 여러분들 과거에 내가 잘 썼던 자기소개서 있는데 막 여러 개 되다 보면 어디 저장해뒀는지 찾기 어렵거든요. 그랬을 때 뭐 유형별, 업종별, 직무별, 질문 유형별로 해가지고 뭐 도전 및 성공 경험에 대해서 썼던 것만 이렇게 모아 보실 수가 있고요. 뭐 초기화하고 아니면은 뭐 해커톤 대회에서 나갔던 것만 모아보고 싶다라고 하면 해커톤 검색하고 나오는 걸 통해서 내가 연도별로 어떻게 내 자기소개서가 이 동일한 내용에 대해서 점점 발전했고 변천사는 어떻게 되고 있나 이런 것들도 좀 파악을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 내 자기소개서 검색기 들어가서 내 자기소개서 찾고 이거 내용 복사해서 지금 거 써야지 하면 뭐 복사하기라든지 뭐 경험 정리, 기업 분석 이동, 자기소개서 이동 누르게 되면은 바로 이 과거에 썼던 추억으로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한번 보실 수가 있겠죠. 네, 그런 식으로 관리 기능은 제공되고 있고요. 마지막 면접 연습 단계에서는 앞 단계에서 이제 여기 보시면은 내가 작성 중 제출 완료, 서류 탈락, 합격, 필기 탈락, 필기 합격, 최종 탈락, 최종 합격 이런 걸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이렇게 체크를 해두면 네, 여기에서도 이제 저희들이 구분을 해서 뭐 단계별로 어디까지 갔는지를 해주고요. 방금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가 결국에 면접 연습에서 방금 저 상태를 서류 합격이나 필기 합격 상태로 업데이트를 해야 이 왼쪽에 면접 예정 기업이 뜨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가끔 요거 왜 안 뜨냐 하고 물어보시는 학생들이 계셔서 여기 저희가 써두긴 했는데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조금 더 이제 쉽게 이걸 좀 구성을 했어야 되는데 가끔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서류 합격, 필기 합격 상태인 기업만 리스트에 보여지기 때문에 앞 단계에서 이 업데이트를 또 그 상태 업데이트를 자주 해주시면은 이제 관리해서 내 통계도 잘 보실 수가 있으니까 그때그때 좀 해서 나의 뭐 단계별로 이 기업은 어디까지 갔고 통계 관리도 편하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면접 연습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은 제일 시작할 때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원자의 표정, 제스처, 음성 떨림, 맥박 분석은 하지 않고요. 뭐, 그 이유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좀 AI 이 면접이 처음으로 이 시장에 나왔을 때 좀 기술 중심으로 좀 치우쳐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홍채 인식이라든지 고개 떨림이라든지 시선이라든지 뭐 표정 분석이라든지 이런 거를 기술적으로 개발을 했으니까 우리 뭐 어떻게 활용을 할까 하다가 면접에 쓰면 되지 않을까 하고 했는데 실제로 이제 시장에서 학생들이 느끼는 거는 내가 그냥 웃으면서 뭐 이렇게 고개 안 까닥이고 화면 바라보고 계속 웃으면서 동해물과 백두산이라든지 막 엉뚱한 얘기를 하고 실제 사람이면 떨어뜨릴 그런 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점수가 높게 나온다면서 이게 외형 분석에 대한 그 회의감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뭐 맥박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부 분석을 하지 않고 있고요. 저희들은 지원자의 정보, 그 다음에 기업 정보를 바탕으로 이 사람에게 어떤 콘텐츠를 물어볼지 면접 예상 질문을 생성하고 있고, 그 다음에 어떻게 면접관에게 내 콘텐츠를 일목요연하게 말해야 되는지 전달력을 좀 전달하는데 집중한 서비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생성되는 것부터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네, 조폐공사라고 한다면 앞 단계에서 내가
자기 분석 단계에서 아까 성격 검사랑 경험 정리했던 내용들이 있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내가 안 썼던 내용들이 있다면 이렇게 빨갛게 표시가 되고요. 잘 썼다면 파란색으로 나오게 되고요. 기업 분석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션, 비전, 핵심 가치, 인재상, 직무 분석 내용, 사업 내용, 뭐 수업 분석했던 내용들 다 들어가 있고 자소서 작성도 내가 썼던 자기소개서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바탕으로 질문 난이도를 뭐 선택하고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나의 정보, 기업의 정보, 자소서 내용을 모두 이제 인공지능이 고려를 해서 면접 예상 질문을 생성을 해줍니다. 네, 하수주는 조금 보편적인 질문이 나오고요. 상수주는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어려운 질문들, 생각 많이 해야 되는 질문들이 나오는데, 뭐 한번 생성하고 끝이 아니라 여기서 원할 경우에 이렇게 누르고 추가 질문 생성하면은 아래 하단에 붙게 되고요. 하나씩 보시면은 이런 기본 질문들, 좀 보편적인 뭐 문제 해결 경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거 보실 수가 있고, 자기 분석 관련 질문들은 나의 경험과 관련된 질문들, 그 다음에 직무 분석 같은 질문들, 뭐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게 저희들이 직무 쪽을 좀 추가를 한 이유가 대부분 면접 연습 솔루션이라고 한다면은 이런 내용들밖에 없거든요. 좀 어떻게 보면 인문학적인 내용들 중심으로 나와 있어서 뭐 실제 직무 중심의 채용이라고 해서 면접장에 가면은 이 직무의 스킬과 관련된 것들 뭐뭐 해봤는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을 묻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거에 대한 예상 질문이 없다 보니까 저희들은 좀 차별성 있게 기본 질문, 자기 분석, 뭐 직무 분석 이런 것들도 들어가 있고 기업 분석 관련된 질문들도 한번 보실 수가 있고요. 마지막 이제 자소서 작성된 관련된 질문들은 내가 실제로 자기소개서에 썼던 내용을 기반으로 네,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시면 특허넷 운영 관리 및 소프트웨어 개발 직무를 맡으셨다고 했는데 그 경험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문제 사례를 간단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선택했을 때 어떻게 연습해야 되는지를 보여드리면요. 일단 이 질문을 받았을 때 이 질문은 나만의 경험, 나만의 자기소개서에서 나온 질문이기 때문에 뭐 나만의 정답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기 준비한 답변에 나만의 뭐 정답을 저는 뭐 한국정보원에서 뭐 등등 이렇게 진행을 하셔도 되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어려우시면 여기 답변 초안 생성 버튼을 누르면 내 자기소개서에 들어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여기에 인공지능이 네, 초안을 생성해 주시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게 혹시나 뭐 마음에 안 들거나 좀 수정하고 싶다면 이렇게 수정하실 수가 있고요. 보시면 여기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와 JSP를 활용했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 조폐공사의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나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시면은, 네, 특허넷, 뭐 이쪽에 보시면 자바, 뭐, 스프링 프레임워크, 뭐, SQL, 뭐 이런 것들 내용 들어있는 거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방금 자기소개서에 써져 있던 내용들이, 다시 생성해 보겠습니다. 네, 여기 그대로 들어오는 거 보실 수가 있고요. 많은 학생들이 좀 오해를 하는 게, 네, 보시면 자바 언어, 뭐 JSP, 자바스크립트 등등 다 들어가 있는 거 보실 수 있고, 오해를 하는 게 뭐냐면, 면접관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물어보는 건 내 역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다. 라고만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면접관이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는 이유는 팩트 체크의 기능도 있거든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소개서에 이거를 했다고 했는데 그냥 인공지능이 썼던 글 대충 복사해서 제출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랬을 때,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는, 면접관이 기대하는 거는, 이 사람이 자기소개서에 이런 내용 써뒀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듣고 싶어. 버벅이지 않고 이 사람이 자신감 있게 자기가 했던 일에 대해서 잘 말하는지를 알고 싶어 하는 그런 기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들어왔을 때 내 경험을 기반으로 내 자소서에 썼던 내용을 기반으로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대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그냥 그대로 쓰셔도 되고 너무 길다. 좀 길다면 뭐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좀 줄이든지 뭐 지우든지 앞뒤로 고쳐가면서 이렇게 편집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답변 평가 요청 기능을 통해서 이 나만의 정답 내가 고치고 이렇게 수정을 했을 때 이 답변에 대해서 총평, 개선 의견, 참고 사항과 함께 이 질문에 좀 적절한지, 뭐 관련성 있는 대답인지, 구체적이고 충분히 적극성이 있는지, 네,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 지표도 보기 때문에 주로 이런 얘기 하잖아요. 면접 못 보는 사람들한테 엉뚱한 대답을 한다. 그런 걸 물어보는 게 아니다.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그런 거를 좀 체크해주는 도와주는 그런 첨삭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평가를 반영해서 이 최종본을 충분히 숙지하고 완성한 후에는
연습을 직접 진행해 보실 수가 있는데요. 연습을 할 때는 연습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한국정보원에서 특허넷 운영 네, 지금은 스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들리는 그 음성을 듣고 직접 방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말하는 게 여기 하단에 나오는 걸 확인해 보실 수가 있죠. 네, 이렇게 직접 답변을 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여기에 직접 타이핑을 통해서 나만의 답변을 고치실 수가 있습니다. 뭐 조금 다르게 됐다면. 그래서 이 연습 과정을 통해서 이 질문에 충분히 숙지하고 나의 답변을 이렇게 완벽하게 했다라고 했을 때는 답변 점검을 통해서 네, 저희들은 이 답변이 내가 준비했던 답변과 지금 말했던 답변이 주요 주제와 핵심 내용이 일치하는지만 좀 비교를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를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똑같이 외워서 말하는 건 불가능하고 구체적으로 궁극적으로 내가 전하고자 하는 바가 잘 전달됐는지 그것만 체크해주는 그런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혹시 뭐 음성으로 프리스타일로 제가 말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든다 라고 한다면 이거를 이제 준비한 최종 답변으로 채택하게 되면은 여기 복사해서 여기에 들어가게 되는 그런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각각의 항목 중에 내가 마음에 드는 거에 대해서 이것도 괜찮은 질문인 것 같네 하시면은 충분히 반복해서 연습을 하실 수가 있고요. 혹시나 뭐 마음에 안 드는 질문이다. 이거는 뭐 물어보지도 않을 것 같은 인공지능이 좀 잘못 생성한 것 같다라고 하시면 이렇게 리스트에서 삭제하고 뭐 저장하시면은 삭제가 되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하나하나 연습을 하신 후에는 이제 실전 연습 단계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실전 연습 단계에서는 내가 필수적으로 좀 하고 싶은 질문들을 이렇게 선택하셔도 되고요. 뭐 아니면 아예 랜덤으로 그냥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아무것도 클릭 안 하시고 그냥 실전 연습하시면 저희들이 이렇게 무작위로 8개, 뭐 6개, 5개에서 10개 사이의 질문을 랜덤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여기에서 시작하기 버튼 누르면 자신을 자유롭게 소개해 주세요. 네, 화면에 나오는 내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실제 음성을 통해서 답변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하나하나 이제 답변을 듣고 뭐 종료해서 넘어가게 되는데 여기 상단에 보시면 저희들은 녹화나 녹음되지 않고 그냥 내가 면접관이 바라볼 때 내가 어떤 모습인지 이렇게 확인하면서 연습을 할 수 있는 뭐 그런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답변 종료하면은 방금 답변한 게 이렇게 한국조폐공사는 글로벌 시장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여러 국가에 네, 저장돼서 넘어가게 되고요. 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중요한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네. 그래서 방금처럼 모든 질문에 대해서 마치게 됐을 때 그 실전 연습에 대한 결과를 빠르게 보여드리면요. 5개 다 하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보시면 제가 받았던 질문 그리고 연습 단계에서 방금 만드는 거 보여드렸죠. 그 만들었던 준비했던 답변 그리고 내가 말했던 답변이 있다면 전달력 확인 및 답변 평가를 눌렀을 때 주요 준비한 답변 대비 분량 일치도 발화 시간 뭐 글자 수 같은 정보들 부가적인 정보들과 함께 내가 준비했던 답변 대비 주요 주제와 핵심 내용이 일치했는지 나머지는 동일하죠. 적절성, 관련성, 구체성, 적극성, 총평 개선 등의 참고 사항을 통해서 뭐 잘했구나. 이거 조금 이렇게 바꾸면 좋겠네. 뭐 등등 개선 의견, 뭐 구체적인 경험 사례에 포함하면 좋겠네. 뭐 등등. 네. 이렇게 한 번씩 나의 모든 연습 결과를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 다시 연습하고 싶으면 목록으로 돌아가서 또 이렇게 연습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빠르게 하다 보니까 또 빨라져서 빠르게 설명드린 것 같은데 한번 요약을 해드리면은 자기 분석, 기업 분석, 자소서 작성, 면접 연습 이 모든 단계에서 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여기에 정리했던 여기서 검사했던 성격이라든지 나의 경험이 뭐 그대로 여기에서 컬처 핏이랑 자핏 분석도 됐고요. 자기소개서 작성 단계에서는 이 앞 단계 기업 분석했던 내용 보고 자소서 자기 분석했던 내용 보실 수도 있었고 자기소개서 작성해서 이제 뭐 썼던 내용들이 또 면접 연습 단계에서 뭐 활용이 되고 여기 있는 걸로 초안도 만들고 면접 연습 단계에서는 이거 자소서뿐 아니라 나의 기업 분석, 뭐 자기 분석 등등 뭐 모든 데이터들 그래서 나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좀 취업 준비를 쉽게 하실 수 있는 툴로서 제공을 드리고 있다라고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사용하시는 게 어려우면 여기 블로그에서 보시면은 여기 자기 분석과 관련해서 뭐 경험 정보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아까 제가 구두로 설명드린 뭐 비슷한 것들 이렇게 뭐 스타구주 무엇인지 뭐 등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거 보셔도 되고 뭐 아니면은 그 여기 하단에 말씀드렸던 대로 공지사항 통해
메일 문의 통해서 뭐 너무 궁금하다 이런 것들 문의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 네네 여기 통해서 메일 보내주셔도 저희가 시간 되는 한 좀 이용법 관련된 거에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의는 여기까지 진행되고요. 혹시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은 저희가 질문 받고 그 다음에 또 만족도 조사 진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좀 동시에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서 여러분들 여기 홈페이지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 통해서 만족도 조사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족도 조사 진행하시면서 혹시 궁금하신 점, 뭐 기타 취업이라든지 뭐 이런 데 궁금하신 거 물어보셔도 되거든요. 채팅이나 뭐 채팅 통해서 문의 주시면은 좀 답변해 드리는 시간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비스 관련한 문의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그 취업 전반적인 네. 일단 기업들도 그 카피킬러라든지 카피킬러 대부분 쓰더라고요. 그런 카피킬러 같은 툴을 써서 대부분 체크를 하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카피킬러 같은 툴을 썼을 때 그게 100% 당락을 좌지우지하진 않거든요. 그 요즘에 작년 9 월쯤이었나 이제 그 정부에서도 AI로 쓴 거를 100% 거르는 데 사용을 하면은 이제 기업에서 그걸 소명을 해야 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AI 툴이 전부 다 좌지우지하는 건 아니니까 너무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카피킬러를 쓰더라도 자기소개서를 사람이 보는데 제일 하단에 이 사람의 자기소개서는 뭐 AI가 작성한 것으로 의심이 됩니다."라고 써 있고 그걸 기반으로 이제 검사를 하는데 실제 어찌 됐든 이 사람의 자기소개서가 합격인지 불합격인지는 사람이 결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봤을 때 AI를 활용을 했더라도 글이 괜찮으면 합격을 하는 거고요. AI를 활용을 안 했더라도 글이 엉망이면 안 하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보조적으로만 사용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인식을 하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구체적으로 몇 퍼센트만 활용해야 하는지 자체는 이게 뭔가 딱 정답이 있거나 그런 것도 아니고 기업별로도 워낙 어디는 카피킬러 쓰는 데도 있고 뭐 어디는 딴 거 쓰는 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딱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그 제일 앞에 하셨던 것처럼 문체에서 티가 난다고 봐도 되겠죠. 예. AI가 쓴 문체 같은 경우는 어색한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글의 구조만 좀 참고를 하고 문체 같은 것들을 좀 사람이 쓰는 문체 뭐 이런 것들을 좀 바꿔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점점 요즘에 GPT 버전도 업데이트되면서 거의 제가 판단할 때는 AI 문체 자체도 사람이랑 거의 흡사해져 가지고 이게 더 이상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 카피킬러라는 게 이건 좀 제 개인적인 생각이라서 쪼끔 위험할 수도 있어서 좀 그냥 참고로만 들으시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 점점 어떤 식으로 발전해 나갈지는 쪼금 모르겠습니다. 네. 또 혹시 답변이 됐을까요? 네. 몇 프로 정도는 딱 정해진 건 아니지만 너무 쓰는데 두려움 안 갖고 똑같이만 복사해서 안 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의 구조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잘 짜 주니까 그거 기반으로 앞뒤로 직접 사람이 붙여서 쓰시면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음. 그리고 인공지능도 요즘에 다들 워낙 생성 AI 종류가 많잖아요. 그랬는데 인공지능별로 되게 잘하는 분야들이 많이 있거든요. 다르거든요. 그래서 챗GPT 같은 경우는 좀 일상적인 대부분 보편적인 질문도 굉장히 잘하는 경향이 있고 뭐 제미나이나 이런 것들은 한동안 퍼포먼스 좋아졌다가 뭐 GPT 새로운 버전 나오면서 쪼끔 밀리는 감이 있는데 제미나이도 이제 뭐 구글이랑 연동이 기본적으로 되기 때문에 뭐 그런 쪽에서 굉장히 강점이 있고 그리고 코딩이라든지 글 쓰고 이런 쪽에서는 클로드가 굉장히 또 퍼포먼스가 높다고 많이들 얘기도 하고 저도 느끼고 있고 해서 자소서 사용하실 때 저희 쪽 것도 사용하고 뭐 보조적으로 쓰시고 싶은 인공지능 있으시면은 뭐 사용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대부분 좀 타 솔루션들 같은 경우는 그 초안을 생성하고 뭐 써 줄 때 생성 AI를 쓰면 내 경험이라든지
자기소개서 의도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좀 잘 파악이 안 된 채로 쓰는 것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초기에 막 이런 서비스들이 많을 때 학생들이 내가 공모전 경험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인공지능이 만들어준 거에는 공모전 경험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있는데 제출해도 돼, 막 제출할 수도 없다. 뭐 가짜 경험을 막 생성하는데 저희들은 그런 거 없이 나의 경험을 기반으로 생성하기 때문에 그 제일 앞 단계인 성격 검사랑 내 경험 정리만 좀 잘 해두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것처럼 간단하게 세 줄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좀 똑똑하게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전혀 활용 안 되고요. 그 저희들 DB에 저장할 때도 전부 다 암호화해서 저장이 되고 저희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하나 말씀드릴 게 저희들은 합격 자기소개서를 학습시키지 않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소개서나 합격 자기소개서를 전혀 활용하지 않고요. 여러분이 저장한 DB 자체는 여러분들의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전부 다 암호화해서 저장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들을 학습에 전혀 활용을 안 하고 저희들은 그 앞 단계에 있는 그 여러분들의 뭐 그 경험이라든지 뭐 요런 것들을 그 수 학습하는 데 활용하지 않고 순간적으로 이제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결과를 뽑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졸업하신 후에도 프로그램 사용하실 수가 있고, 다만 저희가 지금 시범 서비스로 1, 2월까지, 2월 28일까지만 일단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계약하게 되면은 내년 2월까지 여러분 사용하실 수 있을 거고요. 계약 후에도 이제 지속적으로 재계약이 된다면 쭉 사용하실 수가 있고, 졸업생이라든지 재학생이라든지 이런 거는 상관없이 여러분들 한 번 되었으면은 쭉 사용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어, 저희들이 만약에 계약이 안 되더라도 여러분들이 저장한 자기소개서가 날아가는 거는 아니거든요. 저희 시스템에 저장이 되고 다만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유료 기능은 이제 개별적으로 돈을 내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저희들이 계약되어 있기 때문에 전부 다 무료로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고 혹시나 계약이 끝나더라도 자기소개서가 사라질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 연장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2월 28일까지인데 저희들이 이제 계약되게 되면 그거는 자동으로 이제 연장이 되게 돼서요. 2월 중으로 계약 체결하면 아마 내년 2월 28일까지로 저희가 연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자동으로 저희가 연장을 시켜드리기 때문에. 그 간단하게 또 자기소개서 중요성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면 요즘에 뭐 소프트웨어라든지 뭐 코딩 쪽 중심으로는 자기소개서 안 보는 기업들도 있고 뭐 자기소개서 막에 대해서 막 여러 가지 말이 많은데 결국에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고 나를 또 자기소개서를 굉장히 두려워하고 쓰기 막 힘들어하고 싫어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싫어하는 학생들 분들이. 근데 사실상 자기소개서 같은 경우는 기업에 이제 내가 어떤 사람이고 그리고 옆에 앉은 경쟁자보다 내가 뭘 잘할 수 있는지를 좀 어필할 수 있는 굉장히 유일하고 소중한 수단이기 때문에 너무 좀 두려워하고 하지 말고 좀 그 굉장히 소중한 기회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 게 요즘에 워낙 취업도 힘들고 고스펙의 이제 대한민국 인재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자기소개서 없이 그냥 스펙으로만 나열을 하게 되면은 경쟁이 너무 치열하고 누구를 뽑아야 될지 그런 기준 또한 인사팀 자체에서도 좀 모호한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랬을 때 내가 옆자리에 앉은 사람보다 더 낫다라는 걸 어필할 수 있는 게 자기소개서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경험을 직업적 관점에서 정리하는 거 잘 숙지하셔서 좀 자기소개서에 녹여 넣으시고 그다음에 기업 분석, 특히나 기업 분석 안일하게 하는 취업 준비생들이 정말 많거든요. 그랬을 때 저희 툴에서 제공하는 기업 분석 면접장에 가기 전에 진짜 한두 시간만 빠르게 이렇게 읽고만 가도 정말 면접장에서 면접관이랑
할 말이 많게 될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게 면접관이 면접을 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내가 나 얼마나 똑똑한지 막 스펙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것보다 면접관이 말을 많이 하게 만들면 이 면접 굉장히 괜찮고 이 지원자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느끼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기업 분석에 나왔던 뭐 조폐공사 아까 예로 들면은 그런 키워드들, 기념주화를 내가 뭐 샀다, 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하면은 그 담당자가 딱 앉아 있을 때, 우리 회사에 그냥 막 돈 주고 공기업이니까 지원한 여러 명 중에 한 명이 아니라 이 사람은 진짜 우리 회사에 관심이 있고, 에이펙 기념주와 이런 거 어떻게 알고 또 관심을 갖고 사기까지 하지? 이런 우리 회사가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고 알고 있는 지원자구나. 라는 게 굉장히 어필이 많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가 뭐 있을 때 그런 기업 분석했던 내용들 한두 마디만 던져도 굉장히 이제 많은 점수를 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잘 활용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만족도 조사 아직 못 하신 분 계실까요? 네, 그러면은, 추가적인 질문 없으시면은 오늘 강의 여기서 마치고요. 만족도 조사는 QR 링크 조금 제가 3시 반까지 띄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긴 강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혹시나 뭐 이용하시는데 불편함이나 어려움 그리고 개선 의견 이런 것들도 좀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들이 최대한 좀 반영 많이 해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뭐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 저희들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니까 이거 잘 사용하셔서 꼭 취업 성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